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위한다고 먹는 그 음식,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60대 의사 정태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었던 착한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죠.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왜냐고요?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정말 찐 정보들이니까요. 자, 건강을 망치는 착한 음식 그 첫 번째 리스트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싹이 난 감자입니다. 아니, 감자가 왜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감자는 영양도 풍부하고 활용도도 높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재료죠.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서 예로부터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싹이 난 감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자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색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솔라닌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설사, 복통, 두통, 현기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 마비나 의식 불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단순히 배탈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70대 시니어 분들은 간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져 있어서 이 솔라닌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공장 기능이 노화로 인해 약해지면 독성 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 되지 않을 양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감자를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싹이 없고 녹색으로 변색되지 않은 아주 신선한 감자를 선택하시고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도 솔라닌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하실 때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요. 물에 삶거나 찔 때는 첫 번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조리하는 것이 솔라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감자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싹 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냉동식품만큼 편리한 게 또 있을까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간편하게 데워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뚝딱 완성되는 편리함은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냉동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그리고 특유의 식감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을 매우 높게 만듭니다. 국, 찌개, 만두, 피자, 볶음밥, 치킨 너겟, 심지어는 냉동빵이나 디저트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냉동식품들이 나트륨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60대 이상이 되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혀의 미뢰수가 줄어들고 맛을 감지하는 신경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좀 짜네 하고 느꼈던 맛이 이제는 딱 좋네 하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 내벽이 손상되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우리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가공식품의 유혹은 알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신장을 위해 가급적 멀리하시거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냉동식품을 드셔야 한다면 조리 전에 물에 한번 헹구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식품,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알리신, 아조엔, 셀레늄 등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혈액순환 개선,
항균 작용,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생마늘의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 점막은 우리 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인데 알리신이 이 방어막을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가 약해진 노년층에게 생마늘은 위염, 위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빈속의 알리신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면 엄청난 통증과 함께 위장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은 유지하면서 위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찌개나 국 요리에 넣어 익혀 먹으면 알리신의 자극적인 성분은 줄어들면서 건강에 좋은 효능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마늘을 살짝 볶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마늘을 잘게 다져서 공기 중에 잠시 두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뭉친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면류, 떡, 빵 같은 음식들이죠. 한국인의 간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면, 파스타, 떡볶이, 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침 분비량이 젊은 사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노화로 인해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구강 건조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면이나 떡, 빵처럼 뭉쳐진 음식들은 침과 잘 섞이지 않고 덩어리진 상태로 위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딱딱하거나 끈적이는 음식은 더더욱 소화에 어려움을 줍니다.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체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 무력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그만큼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다른 중요한 신체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이나 떡, 빵이 너무 먹고 싶다면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거나 잘게 썰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입에 너무 많은 양을 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쉬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 식품은 특정 발효성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말하는데요. 발효되기 쉬운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올 등이 있는데요. 사과, 배, 양파, 마늘, 콩류, 밀, 우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화효소가 부족해지고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섭취하면 장내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장내 미생물에 의해 과도하게 발효되면서 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속 더부룩함,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유사한 복통, 설사 또는 변비 등 다양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한 경우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결핍을 초래하거나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포드맵 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식품이 포드맵 식품인지 확인해보고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잠시 섭취를 중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품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배가 불편하다면 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하고 양파나 마늘 대신 파나 생강을 활용하는 식이죠. 이외에도 글루텐이 함유된 밀가루 음식이나 유당이 많은 유제품 또한 노년층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나는 이런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은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음식들임은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해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란젓처럼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음식은 젊을 때는 그저 맛있는 밥 반찬이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혈압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단팥빵처럼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위험을 높이고 불필요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겹살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소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생선회처럼 날 것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청처럼 전통적인 식품이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도 너무 자주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근육량 유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를 위해 근육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주요 장소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수치가 쉽게 오르고 이는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낙상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흔한데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데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후라이나 두부 부침을, 점심에는 생선 구이를,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드시는 식이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 몸 건강의 80% 이상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참거나 특정 음식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며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언급한 착한 얼굴을 한 위험한 음식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